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시리아 사태가 완화된 데다 중국발 훈풍까지 몰아치며 뉴욕과 유럽 증시가 또 한 번의 상승을 이뤄냈다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14거래일 연속 현물을 사고 있긴 하지만 선물옵션 동시만기 하루를 앞두고 선물까지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진 않은 가운데 코스피가 2,000을 목전에 두고 하락 반전을 해버렸습니다. 1990선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서 코스닥이 치고 올라갑니다. 기술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코스닥이 여기서 힘을 내줄지도 관심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내 최저에서 오늘 NDF 역의 환율을 반영해 소폭이지만 반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미리 보여드리죠.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 하루 전인데요. 오늘 주쌤이 잡아주실 황금 라인 어떤 라인이 될지 주쌤의 선물한 코너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영 과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동시만기 하루 앞두고 선물을 사지 않네요. 그것이 오늘 치명타입니까? 왜 하락 전환했나요? 네, 오늘 외국인 오전에 매수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도 자체가 어제보다는 소폭 줄어든 느낌이 있고요. 일단 현물에서는 지금 940억 가량 매수가 유입이 되고 선물에서는 250계약 정도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또 어제와 같이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까지 모두 마이너스를 만들면서 사실 기간의 매도 물량에 의해서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기간의 차익 실현 물량 아무래도 2,000포인트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해지는 지수대까지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선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양시장 모두에서 선물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폭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러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난 550포인트에서 밀린 이후에 520에 30 계속적으로 이 지수대에서 갇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코스닥의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제에 이어서 조금씩 신제품에 대한 기대 효과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서 좀 시장에 눈에 띄진 않지만 소폭이나마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9월 들어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한 2거래일, 총 한 7거래일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3조를 담았던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여기에서 그만 사는 건 아니겠죠? 잠깐 쉬는 걸까요? 속내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사실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 최근 상당히 많이 샀죠. 많이 사기도 했고 이런 부담들 어느 정도 느낄 만한 현재 지수대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좀 쉬어가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방향 자체가 외국인들은 기조적으로 상방의 베팅을 강하게 했었고 절대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방에 베팅한 부분들이 아무런 방해 공작 없이 지수가 상승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일단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있어서 외국인의 어떤 차익 자체는 극대화되는 사항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외국인은 아마 매수 기조는 꺾이진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여기서 지수가 2,000포인트에 대한 진통 과정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은 아마 강도 자체는 지금까지 쭉 사왔던 강도보다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부담스럽죠. 일단 2,000포인트에 대한 지수는 부담스럽다라는 게 속내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코스닥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팔아놨습니다. 코스닥에 파는 자금을 과연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나, 아니면 지수에 좀 조정을 기다려 보나, 아니면 한 섹터에 코스닥을 판 자금으로 경기 민감주 한 섹터에 또 자금을 집중적으로 몰아붙일 것이냐, 이 부분이 기관에 있어서는 가장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 일단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선택권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지수에 관계된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그룹 이 정도 되겠죠. 시총에 크게 차지하는 그런 종목들을 사기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 자금들이라는 게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 샀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섹터, 특히나 경기 민감주 위주의 매수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 행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하락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지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사실 더 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아마 개인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조선주를 사기에도 비싸 보이고, 화학주를 사기에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대형주를 사고는 싶지만, 대형주가 계속 가니까 사고는 싶은데, 가격이 비싸니까, 사실 손이 잘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낙폭이 큰데 올라오지 못한 그 코스닥 종목들,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사실 손이 잘 나가게 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상승 여력을 좀 더 기대하고, 아직까지는 개인들은 코스닥을 떠나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들이 훨씬 높아져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오늘 약간 매수 탄력을 떨어뜨렸지만은 매수 기조는 유지할 거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매수를 계속 지금까지 보여왔듯이 보이진 않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2,000을 눈앞에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라시는 말씀은 어디 포인트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신지, 그 구간 동안 코스피를 담아야 됩니까? 실전 투자 전략을 주신다면요. 저는 2,000포인트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사실 그 2,000에 대한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면 2,000이 됐든 2,100이 됐든 네. 한번 그 흔들림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지난 사실 5월 때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2,000을 돌파 살짝 2,000을 찍고 1,700까지 무너진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아무리 9월에 그 FOMC라든지 양적 완화 축소 논란이 있더라도 저는 큰 조정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됐고, 외국인이 일단 매수를 한번 방향성을 잡게 되면 최소한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아무리 단기 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외국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8월 말부터 들어온 자금들이 최소 연말까지는 매수 기조, 강세장 유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기대하는 만큼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리 제가 봤을 때 많이 빠져도 한 1950 정도 온다면 그 정도에는 대형주, 특히나 경기 민감주 위주의 매수 플레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2,000을 강하게 뚫고 또 가기에도 시장은 아마 좀 부담스러운 그 느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각종 이벤트들이 지나야지만,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가 돼야지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면, 2,000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 아마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연말까지 시장의 장 흐름을 본다면 강세장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2,000포인트에 대한 진통 과정 좀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아까 제가 빠질 때마다 경기 민감주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경기 민감주는 하루 이틀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돌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 시각 자체를 예전과 다르게 불안하게 보시기보다는 일단 경기 자체가 살아나면서 수급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 메이저의 쏠림 현상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심을 계속적으로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매 전략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 부품주가 돌아야 됩니다. 스마트 부품주가 돌아야지만 일단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좀 완화되는 느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신제품, 애플이나 삼성의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신제품 효과로 스마트폰 부품주가 이제 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전 고점은 조금 버거워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을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인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스마트 부품주 어제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 가운데 탑픽주라도 한 종목 주신다면요? 일단 최근에 사실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 파트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세코닉스도 2만 원을 일시적으로 깨긴 했습니다만 다시 2만 2천 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 가장 크고, 그리고 파트론 낙폭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트론에 대한 관심 조금 높여볼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트론을 일단 스마트폰 부품 가운데 지금 관심 가질만 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정승영 과장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 분위기와 필요한 전략 챙겨보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연결하겠습니다.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시만기 하루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262대를 잠깐 찍고 약간 밀립니다. 이제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일단 오늘만 보면 선물을 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전일까지만 해도 고점을 쉽게 논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일 오후장에 좀 소름이 돋았다라고 좀 일부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차월물로의 롤오버가 좀 진행이 된 것이 상당하게 슈팅을 만들어내었다. 프로그램을 유발시키면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역시도 이제 고점 징후가 정확히 계속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금 장대 양봉을 분봉상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요건 역시 이제 베이시스에 의해서 강하게 좀 들어 올렸다 정도, 그 특징밖에는 지금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속에는 무슨 얘기냐면 해외 증시 쪽 내용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동시 만기, 이 부분 등과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과 중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계 자금들의 성격성, 이 부분 때문에 자체 체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가 폭등이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라가겠지. 자, 우리나라는 이미 메이저들 쪽에서는 롤오버를 감안하면서 어제 생각보다 좀 빠르게 롤오버가 오후장에 상당히 속도를 높이면서 진행이 됐고요. 중요한 1차 포지션들은 다 롤오버를 진행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놓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관망세가 여전히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눈치 쪽을 계속 보고 있는 시점이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개인들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로 전환되는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일단은 조금 빠르게 시장이 조정포를 열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롤오버 일부 물량 더 지금 나가야 되고요. 롤오버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일단 위쪽으로 한 번 더 슈팅을 내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금일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전장의 고점을 우리는 고점으로 인식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세 초 울트라 급등 장세가 연말을 넘어서 가려면 이번에 반드시 만기 전에, 만기 당일까지 쉬어야 됩니다. 이번에 쉬지 않게 되면
조금 악소리 하나가 좀 나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투신 쪽의 매도와 금융투자의 매도가 지속성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현재의 연기금을 제외하고 금융투자 창구와 투신 창구는 역시 하방 베팅 상태가 계속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것이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현재 기준의 옵션 시장 쪽은요. 만기주에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포지션만 좀 강화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계는 양 매도 전략 쪽에서 양 포지션들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금일장에서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조금만 하나를 더 보면 역시 차익 쪽에선 바스켓이 많이 비어 있고 지난물 대비해서 전달 대비 전전월달 대비해서 잔고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매수 차익 쪽이 고개를 들리면서 우상향을 좀 들어오다 보니까 가능성 내일 만기주에 영향력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 주쌤이 꼭 늘 말씀드립니다. 한 박자 좀 생각해보자. 엇박자로 여론과 반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영향 자체가 초반부에는 조금 미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다면 금일장 전략으로 좀 넘어가는데 가장 집중하셔야 될 건 아무래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포지션이겠고요. 지금 매수로 전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매수 쪽으로 따라갈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이 부분을 저 고점에서 매도를 때리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서울경제 샘플러스로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장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된다. 좀 꾸준하게 확대가 됐었습니다. 오늘 그래프상으로 놓고 보면 시장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빨간색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만 일관이 되어 있던 포지션이 지금 막 들어올리면서 지수를 들어 올렸다라는 특징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이 부분의 속도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속임수 페이크가 하나둘씩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뚱땡이들 찾으러 가야겠죠. 자, 아침에 참 좋았습니다. 출발과 함께 먼저 해외 증시 쪽에서 어제와 같은 패턴으로 돌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이 부분에 들어올 때 외국인들은 관망세가 일관되었다는 부분이죠. 그 관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도래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아래 꼬리를 달리는 속도들이 역시 시장이 강하긴 강하구나. 함부로 고점을 논하지 말자. 저 주쌤 역시도 이번 물에 대해서만큼 정말 메이저에게 지지 선언했다. 자신 있게 틀린 건 틀렸다라고도 잡아야 되는데 틀린 것이 아니라 현재 저들의 강세론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지 선언했다. 자금이 어디서 매일매일 찍어내나 봅니다. 그 공장 같이 한번 견학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의 황금 라인은 지금 현재 기준에 들어온 261.50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안착 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험하죠. 정확하게 올라타는 거 보고 되돌림 파동 나올 때 안착하면 매수로 일관하시고요. 이탈 바로 몸통으로 깨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매도로 일관하는 포지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장 만기 스타트는 오늘 잘하면 오후장부터 시작될 것으로 지금 옵션 쪽에서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도 전략은 오늘 오전장에만 한한 전략인지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오전장에서 현재 기준점에서는 고점 시그널이 거의 확정치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오전장의 고점이 인식이 정확히 된다. 자, 황금 라인에 이탈이 나가면서 확정치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저항이다. 그러면 이 황금 라인이 고점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종일 그 부분이 고점이 걸려서 내려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고점 잡기 놀이만 하자. 꼭지 잡으러 댕기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꼭지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검색 엔진에 우리 주쌤 샘플러스 검색하시면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실전에서 매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한 것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는 업종목에는 세 종목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수급 분석해 주시면서 정승영 과장님께서 스마트폰 부품주 신제품 나왔으니까 보자 라시면서 탑픽으로 꼽아주신 파트론이 이름을 맨 위에 올려놓고 있네요. 고부가 가치 제품에도 또 중저가 폰에도 모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파트론. 오늘 두 폭 오릅니다만 일단 시가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줄어서 음봉으로 전환되고 있죠. 미디어플렉스 오늘 영화 관상이 오늘부터 개봉한다고 하죠. 추석 명절에 대박 낼 수 있을지 일단
일단 오늘은 오르고 있네요. 위메이드, 사실 전일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도 1위 종목이긴 했는데 예상보다 빠른 해외 진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9월 중순 이전에 윈드러너가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모멘텀 있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네요. 네, 이번엔 다운주입니다. 3위 갖기. 사실 M&A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피아노 업체죠. 스타인웨이 공개 매수를 포기하면서 오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낙폭이 다소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STX 조선해양은 지금 구조 조정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율협약 체결하면서 기사 회생했던 그런 기업이 되겠죠. 근데 한기평에서 신용 등급을 하향했다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다운주로 분류된 이유가 되겠고 고려아연은 일단 금값의 하락세에 발맞춰서 오늘 3%가량 동반에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은 끝나는 것인지 고려아연 대응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목에 대한 대응법 그리고 상승 원인 같이 들어볼까요?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만 따져봤을 때도 파트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었는데 일단 수급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서 또 다른 전문가는 괜찮다고 추천이 나왔어요. 네, 저도 괜찮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매수 관점으로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사실은 좀 17,000원대 다시 넘어가면서 좀 분위기 좀 타나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원 정도 오른 강보합권까지 지금 다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관여율이 상당히 좀 많고요. 안테나뿐만 아니라 이제 카메라 모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하이엔드급 스마트폰 시장의 확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시장이 더 커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번에 갤럭시 노트 3도 그렇고 하이엔드급은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중저가 그냥 3G 폰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LTE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아이폰 5C도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계속 모아질 수 있고 또 낙폭이 상당히 크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87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18%가 증가하는 상당히 이제 엄청난 실적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성장세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중저가 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G하고 LTE를 이제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LDS 안테나라고 해서 상당히 좀 슬림한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기술을 이제 파트론이 또 갖고 있고 그래서 양쪽에 중저가 폰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급 폰에도 부품 관여율이 모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좀 아직은 좀 풀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9월 초에 2, 3, 4일 그때만 해도 100만 주를 넘게 매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한 50만 정도 회수했다가 다시 한 20만 주도 팔고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주가의 센티멘탈 회복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수급적인 개선이 확인이 돼야지만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 다만 지금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대략 한 18,000원 정도까지 좀 열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디어플렉스인데요. 미디어플렉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화 관상이 오늘 지금 개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절 특수와 더불어서 미디어플렉스에는 상당히 좀, 배급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앞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부율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영화를 배급하는 배급사와 상영하는 이제 상영관 쪽에서 수익 배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극장에서 50%, 배급사에서 50% 가져갔는데 이제는 배급사가 55%, 한 5%를 더 뺏어오는 구조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빠르면은 영화 관상부터 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냥 마케팅 비용 같은 거 없이 그냥 구조에 의해서만 매출액이 10% 정도 상승하는 그런 기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또 재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지금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미디어플렉스 아직까지 수급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외국인들이 지금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 연속 매도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개선이 좀 급선무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데 수급이 들어와야지 주가라는 게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눈여겨서 보면서 그러니까 재료나 모멘텀은 제가 정리해드렸으니까 볼 필요 없고 수급만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스북을 이제 플랫폼으로 해서
지금 진출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게임비라고 위메이드 두 개가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빠르면은 이제 9월 달부터 좀 적용이 돼서 게임 사업을 그쪽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지금 3분기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 쪽 모멘텀도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간과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좀 많은데요. 지금 뭐 달을 삼킨 늑대라는 그런 게임이 텐센트를 통해서 지금 11월 중에 또 서비스 될 예정이고요. 3, 4분기 넘어가면서 중국 그리고 지금 9월 중순 이후에 그 페이스북에 출시되는 윈드러너 매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팔았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뭐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도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한 대략 가격적으로 보면 48,000원대 수준에서 지금 3중 바닥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 개선이 지금 수치화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장의 상승은 좀 어렵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좀 괜찮기 때문에 그냥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전에는 좀 지금도 오전이지만 장 초반에는 한 3%까지 좀 급등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바로 차익 실현 지금 외국인들 나오면서 지금 주가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좀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매수 관점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트론, 미디어플렉스, 그리고 위메이드 재료까지 아주 풍성하게 대응법 챙겨봤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M&A 이벤트가 약간 소멸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3위 악기부터 분석 들어볼게요.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봅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M&A 재료가 상당히 모멘텀이 됐던 3위 악기. 사실 급락이 예상됐었는데 의외로 낙폭을 줄이네요. 네, 3위 악기가 지금 미국의 피아노 명가인 스타인웨이 공개 매수하지 않겠다라면서 장 초반 하락세 보이다가 지금 약간 하락폭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모멘텀이나 이벤트가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수급적으로 지금 좀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피아노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 갖고 있는 3위 악기인데 이제 세계적인 피아노 제조 기술 그리고 명품 브랜드 갖고 있는 스타인웨이 확보하기 위해서 2009년, 2010년 차례로 스타인웨이의 지분을 취득해서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투자된 비용이 작년 3위 악기의 이제 영업이익이 42억 원인데 20배가 넘는 853억 원 지금까지 투자해 왔지만 결국 이제 스타인웨이사가 3위 악기의 인수 제안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개 매수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수 기대감에 지금 7월부터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공개 매수 포기로 인해서 우선은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벤트는 좀 소멸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이 오늘 장중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우려되고 있는 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신규 진입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2,300원 선 위에서는 좀 매도 타이밍 고려해 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STX 조선해양인데요. 한국기업평가가 지금 STX 조선해양 그리고 STX 중공업에 대해서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지금 BB 마이너에서 B 마이너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등급 정막은 부정적 검토 유지하고 있지만 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 등급 조정은 우선 상반기 실적이 악화됐고 또 그룹 신인도 전체적으로 훼손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라든지 재무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고려돼서 나온 결과로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상반기 이제 당기 순손실이 1조 8,126억 원이고 영업 적자도 6,819억 원. 그 폭이 전년도보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좀 주가 하락세 같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전일 강덕수 회장이 STX 조선해양에 대해서 대표이사직 사임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STX 그룹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좀 더 가속화될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초반대에서는 오히려 매수, 5,000원대 매도로 박스권 안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고려아연인데요. 금값 하락에 지금 사흘 만에 좀 하락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리아가 지금 화학무기 포기 선언을 하면서 그동안 시리아 사태를 둘러쌌던 이제 지정학적 불확실성, 긴장감이 같이 완화되면서 더욱 금값 하락이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17일, 18일 9월달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금값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고려안에서 향후 아연 수요는 지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굉장히 수요가 더 초과되는 현상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연 가격 강세로 이제 비철금속 부분에서는 외형 성장이라든지 이익 성장이 지속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만 원대 초반대까지 조정이 온다라면은 오히려 신규 매수 진입해서 뭐 34만 원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3일 갖기는 약간 매도 준비하되 에스텍스 조선해양과 조금 전에 분석하신 고려아연은 트레이딩 쪽으로 단기 전략 들어봤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주었던 오늘장 전략입니다. 종합한 것 보여드리죠. 김동섭 이사님은요, 2,000포인트 다들 걱정하는데 저항선 되지 않고 오히려 거뜬하게 넘을 거다 하셨습니다. 매년 내일 동시만기에는 기관의 쇼커버를 기대하면서 만기에 더 추가 상승까지 가능하다. 매우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요, 소재, 산업재 이쪽에 순환매 상승이 계속 진행되니까 중국 모멘텀 관련된 경기 민감주 더 보자 하셨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역시 동시만기 하루 앞둔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 체크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주춤할 때 코스닥의 탄력성이 붙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해주셨죠. 정승용 과장님은요. 어쨌거나 낙폭이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2,000포인트를 전후해서 진통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제품 효과가 기대되는 스마트폰 부품주 일부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도 주신 바 있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목동지점 박성일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도부터 체크해볼까요? 예, 일단은 소재랑 산업재가 순환매 장세가 될 거라는 의견에 공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업종들, 이제 화학이나 철강 그리고 건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를 찾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펀드에 많이 담아두지 않았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에서 아직까지도 매수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순환매 장세는 지속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아무래도 어닝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씩 조정은 보일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시세 상승의 초입 구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00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는 공감하시는 거네요. 그럼 경기 민감주를 굳이 지금 따라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종합 전략을 주신다면요? 예, 일단 코스피 쪽에서 조정을 조금 받기를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뭐 지금 따라 사는 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닝을 중심으로 해서 좀 눌림목 구간이나 조정 구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회로 삼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도 FOMC 회의를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 5차례 정도 2,000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벤트 때문에 밀렸던 기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2,000선 안착할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다고 보유하신 분들이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신규로 진입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롱텀으로 하게 보고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외국인도 포트를 지금 많이 비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평가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2,000선에서 약간 눌림목 구간이나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매수 대기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도 아직까지 3분기 실적도 아직까지 봤을 때는 크게 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3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G2나 아이폰 5S 그리고 갤럭시 노트 3를 봤을 때는 IT 부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코스닥 업체들도 한 번쯤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전체적인 큰 그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들어봤습니다. 경기 민감주 가운데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철강을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과거 2년 동안 뚫지 못했던 고점을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네. 1차적으로 철강이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공급 물량을 축소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철강은 너무나 GDP 성장률 때문에 중국에서 과잉 공급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급 물량 축소가 따라서 공급 쪽에서는 문제가 좀 해소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 환율이 급변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원자재 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인도는 이제 원가 경쟁력을 조금 상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환율로 인해서 원가 경쟁력을 조금 확보를 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철강업체가 계속 부각이 되지 않겠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방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자동차, 조선, 건설이 모두 살아나면서 수요 회복까지 이어진다고만 보면 포스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박스권 하단이었던 4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32만 원 정도에선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분할 매수 가격대를 좀 주시면요. 현재 가격이 한 34만 원 정도 되는데 포스코가요? 예, 33만 원 기준으로 5천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2만 5천 원부터 33만 5천 원 정도까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폭이 큰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낙폭이 과대한 날 하루쯤 들어가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평균 매수 단가를 한 33만 원 전후에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40만 원까지 간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박성일 대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종목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실물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죠. 전일 조금 쉬어가는 듯 했지만 중국의 산업 생산, 좋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또 어떻게 개장하고 있는지 중국장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지표가 최근 잇따라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가 아니라 확신이 생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나왔던 중국 지표 리뷰도 부탁드려요. 예, 지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0.33% 상승한 2245.2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매수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250선 내외 부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발표했었던 중국의 8월 소매 판매 13.4% 증가로 시장 예상치였던 13.3%를 소폭 웃도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1조 8,886억 위안으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월부터 8월 소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14조 8,164억 위안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결국 중국의 소매 관련 업종들의 최근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실적 뒷받침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강공업 생산 또한 14.4% 증가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월의 9.7%, 시장 예상치였던 9.9%를 모두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이런 강공업 생산에 대한 기대감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은 8월 자동차 신차 판매 대수 또한 10%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업종에 기대감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월 부동산 지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지표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250선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까지일지 중국 증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 민주입니다. 시장이 오늘은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네요. 확실하게 내일 동시 만기에 대한 염려가 조금 있는 걸까요? 하지만 외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또 매집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1992포인트, 코스닥이 526포인트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좀 코스닥이 다시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은 나와주는데 수급은 그렇진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중요한 포인트 잠깐 말씀드려보자면요. 시리아 사태는 해소가 됐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내일 동시만기가 잘 넘어간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했던 거를 로어로버를 해준다면요. 다행히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로어로버 물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큰 영향 없이 넘어가길 바라고 있는데 그래도 좀 내일장까지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 변화, 얼마나 변화가 내일장에 심해질지 별 이상 없이 넘어간다면 또 남아있는 건 오로지 양적 완화 축소인데 큰 영향도 없을 거라고 하잖아요. 시장이 정말 큰 장으로 넘어가는 거냐, 정말 고민이 많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외인들의 수급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 현재 5가지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면요. 캠트로닉스를 비롯해서 인성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플러스인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인성 정보는 지금 현재 거의 그 가격대 부분이고요. 캠트로닉스 좀 빠져 있는 상황. SM도 거의 가격대. 아시아나항공도 그 가격대. CJ, CGV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상황을 보여줍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부 다 보유하도록 하고요.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인성 정보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 정보를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단기적인 낙폭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5,600원까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7% 이상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 인성 정보 같은 경우는요, 꾸준하게 21선을 타고 가는 흐름에서 잠깐 단기적인 낙폭이 보였기 때문에 매수 찬스로 판단을 했고요.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시 21선 위로 안착을 시켜주면서 6,000원 이상까지 한번 터치한 이후에 조정을 받을 확률이 한번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정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번 추세적인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반등 나온다면 또 크게 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또 반등을 또 주고 있는 흐름이죠. 그쪽 편승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걱정 마시고요. 역시나 조금 더 길게 보유하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조금 오늘 역시 조금 장이 불안감이 좀 휩싸여서 그런지 조금 놀자주 중에서 SM이 조금 그래도 같이 조금 YG 엔터와 같이 좀 상승을 좀 주는 흐름이 좀 잡힐 것 같아요. SM 같은 경우도 소폭 마이너스권인데요. 큰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역시나 SM 같은 경우는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큰 폭의 상승 가능하다 판단드릴 수 있고 21선 위로의 박스권 흐름에서 한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통 이렇게 차트가요. 21선 위로 한번 올라탄 이후에 횡보를 합니다. 21선 위에서. 그러고 나서 한번 튀는 그런 차트가 보통 전형적인 그 상승 차트인데 이번에 조만간에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3분 실적 기대감 가지시고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2가지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단기 바닥을 좀 확인했다 해서 저 방어형 또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또 다음 종목은 역시나 낙폭 과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두 종목 다 방어주입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그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SK텔레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큰가요? 하지만 한번 상승 줄 때는 아주 그냥 시원하게 주는 종목입니다. SK텔레콤 지금 현재 이 종목 단기 낙폭 21선 터치하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위로 올려놨습니다. 다시 올려놨고요. 주파수 경매권 끝났고요. 이제 확실하게 지금 시점에서 배당주 매력까지 같이 있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단기적인 차트 흐름에서 보자면요. 차트 흐름에서는 역시나 바닥권 라인 21선 아래에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서 오늘 소폭 시가 대비 좀 밀리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고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또 내일장에는 아마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방어주들이 조금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SK텔레콤도 한번 반등을 주면서 많이는 못 가더라도 한 3% 정도 해당하는 20만원, 22만원대 초반대 정도까지는 현재가보다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연말까지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 양호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주파수 경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걱정 마시고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수급적인 측면도 외인들이 지금 8월 28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때부터죠.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인들이 그 물량을 다 잡아먹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상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수해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폭의 상승은 계속 21선 부근에서 멈춰있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자, 한번
지금 현 상황이 외인들이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기관들이 조금 매도 물량 나오긴 해요. 기관들의 매도 물량까지 외인들이 잡아먹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에 해소가 되면서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바뀌지 않을까,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이 재미가 없어요. 특히나 네오이즈 게임즈는요, 정말 고점 라인부터 해서 지금 현재 가격을 보자면은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황입니다.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좋아요. 상위권입니다. 게임주 중에서. 주가는 이 모양이죠. 살펴볼게요. 자,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 현재 상황 지금 만 원대 아래까지, 그러니까 한 12,300원, 3,000원까지죠. 13,900원까지 밀려던 주가 흐름 다시 16,000원까지 올라선 상태인데, 지금 요 가격대 흐름 자체가 요 바닥권 라인을 한번 터치한 이후에 다시 서서히 상승을 주면서 오늘 상승을 시도하는 걸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어디까지 121선 라인까지의 상승폭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3.8% 정도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뭐 게임주들 오늘 다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게임빌도 지금 2%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컴투스도 지금요 1.9% 정도까지. NC소프트만 약간 밀리고 있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오늘 상승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오이즈 게임주는 요 한번 물렸던 분들 털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하지 않을까 판단되지만서도 충분히 현재가부터 해서 3%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 17,000원 아래 구간까지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121선 라인이 한 3% 이상 수익이 나는 구간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볼까요? 크게 뭐 수급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은 모양처럼 보이지만서도 최근에 꾸준하게 그래도 다시 좀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 자체가 그래도 꾸준하게 다시 들어오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됩니다. 자, 이날 뭐 9월 5일날 빠졌던 물량들 다시 흡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서서히 기관들이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거 좀 눈에 들어오죠. 확실하게 좀 빨간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과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수가 들어오고서 판단이 되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낙폭 바닥 찍고서 다시 가는 모습입니다. 좀 크게 W자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추천드릴까요? 요즘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잘 수익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16,150원인데요. 네, 역시나 16,150원 까지만 저희가 매수를 하도록 할게요. 16,150원에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 한 16,600원, 7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꼭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초에 보여줬던 이런 모양의 차트를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판단되는 만큼 매수하셔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네오이즈 게임즈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 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선윤의 차트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천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시장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동시만기 하루 앞두고 선물은 매도, 현물은 매수하면서 양방향의 매수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가운데 코스피는 1990선까지 일단 파란불로 바뀐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서 막판에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최근의 막판 동시효과 중요하죠. 끝까지 장지켜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